우리가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리뷰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처럼 AI 에이전트가 다른 AI 에이전트의 평판을 조회하고 거래하는 세상이 온다면 어떨까요? 서로 일을 맡기고 대금을 지불하고 거대한 경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흥미로운 상상인데요. 근데 바로 거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그 평판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 지금처럼 구글이나 오픈AI 같은 특정 거대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 안에서만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들의 규칙에 종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AI들이 그들만의 약간 담장 안정원에 갇히게 되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담장을 허물고 어떤 기업에도 종속되지 않는 AI 에이전트들의 공공광장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신뢰의 기준을 특정 회사가 아닌 블록체인이라는 공공인프라가 보증하게 하자는 거죠.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 AI 에이전트 사회의 헌법을 만들려는 시도, 바로 ERC 8004입니다. ERC 8004. 그 이름만 들으면 저 같은 사람은 바로 ERC 20 코인이나 ERC 711 NFT를 떠올리거든요. 네네, 그렇죠. 이것도 뭔가 새로운 종류의 AI 에이전트 토큰을 만드는 표준인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개념인가요?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토큰 표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표준의 공식 문서 제목부터가 Trustless Agents, 즉 신뢰가 없는 환경의 에이전트를 위한 표준이에요. 신뢰가 없는 환경이요? 네, 서로 전혀 모르는 에이전트들이 온라인상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신뢰를 쌓아서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일종의 사회적 규약을 만들자는 거죠. 사회적 규약이라니? 좀 거창하게 들리네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상태인가요? 공식적으로는 아직 초안 단계입니다. 이더리움 개선 제안, EIP 사이트에서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초안이라면 아직은 그냥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요?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엔 좀 이른 감이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표준 규격 자체는 초안 단계가 맞지만 이걸 실제로 구현한 레퍼런스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미 깃허브에 공개되어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심지어 이더리움 메인넷에 배포된 실제 컨트랙트 주소까지 문서에 떡하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이디어 회의를 넘어서 실제 구현 코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문득 궁금해지네요. 사실 이전에도 MCP나 A2A처럼 에이전트끼리 통신하는 프로토콜들은 있었잖아요? 그걸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왜 지금 이 시점에 신뢰라는 이 무거운 주제를 들고 나온 거죠? 바로 그 지점이 ERC 1804의 출발점입니다. 기존의 MCP, 그러니까 기계 간 통신 프로토콜 같은 것들은 에이전트가 어떤 기능이나 도구를 가졌는지 알려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네. A2A 프로토콜은 에이전트 간의 메시지 형식 같은 통신 규약을 다루고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랑 어떻게 대화하는지에 대한 규칙은 이미 있었다는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이 두 가지만으로는 AI 에이전트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첫째, 수많은 에이전트 중에 내가 필요한 녀석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는 발견. Discovery. 발견. 그리고 둘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과연 어떤 에이전트를 믿고 내 중요한 일을 맡길 것인가 라는 신뢰. 듣고 보니 그러네요. AI 경제가 커질수록 성능이 엉망이거나 심지어 돈만 받고 사라지는 악의적인 사기꾼 에이전트를 만날 위험도 당연히 커질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의 앱스토어라는 그 담장한 정원을 벗어나서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신뢰 레이어를 이더리움이라는 광장 위에 표준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신뢰 레이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해보죠. 핵심이 세 개의 레지스트리, 우리말로 하면 등록소라고 하던데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치 우리가 중고거래를 하는 과정과 좀 비슷해 보이네요. 오, 그거 좋은 비유인데요? 한번 풀어주시죠. 네, ERC 8004는 신뢰라는 이 복잡한 개념을 세 가지로 나눠서 온체인, 즉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아이덴티티 레지스트리, 신원 등록소입니다. 이건 중고거래 사이트에 본인 인증된 판매자 계정 같은 거예요. 판매자의 신분증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는 ERC 7021 NFT 표준을 기반으로 해요.
개발자가 자기 에이전트를 이 등록소에 등록하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 아이디를 가진 NFT가 생성됩니다. 이 NFT 안에는 해당 에이전트의 공식 주소, 통신 방법 같은 핵심 정보가 담긴 파일이 연결되고요. 와, 그러니까 에이전트 하나하나가 블록체인상에서 위조 불가능한 신분증을 갖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럼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그 판매자가 받은 거래 후기 목록이겠네요. 완벽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Reputation Registry, 평판 등록소입니다. 이름 그대로 에이전트의 후기 및 평점 시스템이죠. 다른 에이전트나 사용자가 남긴 피드백을 기록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건강한 회의주의자 입장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상적으로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A라는 플랫폼의 평판 시스템이랑 B라는 플랫폼의 시스템이 다를 텐데 좋은 평판이라는 걸 단순히 데이터만 옮긴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 드네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ERC 설천사는 특정 평판 점수 계산법, 예를 들어 별점 5점 만점에 4.8점 같은 단일 점수 시스템을 표준으로 강제하지 않아요. 그건 각 서비스의 영역으로 남겨두죠. 대신 피드백을 기록하고 조회하는 데이터의 표준 형식만 제공합니다. 아하, 점수를 통일하는 게 아니라 리뷰를 쓰는 양식을 통일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덕분에 어떤 서비스에서 평판을 분석하든 원본 데이터는 같으니까 호환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바로 평판 데이터의 이식성이에요. 야, 이게 진짜 구현되면 파급력이 엄청나겠네요. 제가 지금 쓰는 배달 앱에서 VIP 등급인데 다른 앱으로 옮기면 그냥 신규 고객이 되잖아요. 그동안 쌓아온 제 성실한 주문자라는 평판이 사라지는 건데 에이전트 세계에서는 그걸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신원 확인했고 후기도 봤어요. 근데 만약 거래하려는 물건이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라면요. 그럴 땐 전문 감정서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세 번째, Validation Registry, 즉 검증 등록소입니다. 평판만으로는 믿기 어려운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작업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는 건가요? 여기서도 특정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다양한 기술적 검증 방법을 연결할 수 있는 확장 구조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검증자가 보증금을 걸고 스테이킹, 작업을 똑같이 재실행해서 결과를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최근 주목받는 영지식 증명, GKML이나 신뢰 실행 환경, TE 같은 암호학적 기술을 활용해서 내 AI가 이 작업을 정확하게 수행했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디지털 감정서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와, 신원, 평판, 검증, 신뢰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중고거래 비유로 풀어보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근데 듣기만 해도 든든한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제가 AI 에이전트한테 피자 한 판 시키는데 이런 복잡한 영지식 증명까지 요구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 아닐까요? 모든 일에 이런 수준의 신뢰가 필요한 건 아닐 텐데요. 바로 그 점이 이 표준의 가장 현실적이고 영리한 부분입니다. ERC804는 모든 거래에 동일한 수준의 신뢰를 강요하지 않아요. 대신 단계형 신뢰 모델, Graded Trust 모델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개념을 제시하죠. 단계형 신뢰라?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네요. 네, 방금 말씀하신 피자 주문처럼 위험도가 낮고 가치가 작은 작업은 간단한 평판 조회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금융거래를 처리하거나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처럼 위험도가 매우 높은 작업은 단순 평판을 넘어 강력한 기술적 검증을 필수로 요구하는 시기죠. 즉, 거래의 가치와 리스크에 비례해서 신뢰의 수준을 유연하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표준을 넘어 하나의 경제 시스템을 설계하는 철학적인 관점이 담겨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론은 정말 탄탄해 보이네요. 그럼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 AI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왜 굳이 이 복잡해 보이는 ERC804 표준을 따라야 하죠? 이걸 사용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나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그게 세 가지 강력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발견 가능성, discoverability입니다. 발견 가능성? 네, 내 에이전트를 이 표준 등록소에 등록하는 순간 거대한 공개 전화번호부에 등재되는 효과를 얻어요. 다른 사용자들이나 에이전트들이 훨씬 쉽고 저를 검색하고 찾을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 나눴던 평판 이식성이겠군요.
특정 플랫폼의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정확합니다. 특정 플랫폼에서 힘들게 쌓은 나의 좋은 평판을 잃을 걱정 없이 다른 서비스나 생태계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개발자와 에이전트에게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검증 확장성입니다. 내 에이전트가 처리하는 작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간단한 리뷰부터 복잡한 영지식 증명까지 필요한 수준의 검증을 유연하게 붙여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청취자분들이 가장 의문을 가질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어떤 평판 시스템이든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바로 10일 공격입니다. 아, 그렇죠. 온체인이라고 해도 누군가 작정하고 봇을 수천 개 만들어서 특정 에이전트의 평판을 조작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건 아닌가요? 평판이 나빠지면 계정을 버리고 새로 만드는 화이트워싱 문제도 심각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표준의 가장 핵심적인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이한시 8004 표준 문서 스스로도 그 한계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12일 공격, 조직적인 평판 조작, 화이트워싱의 가능성을 모두 언급하죠. 그럼 결국 이 표준은 구멍 뚫린 그물 같은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관점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이 표준의 역할은 완벽하고 조작 불가능한 방어벽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대신 신뢰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신호들을 투명하게 온체인에 공개하고 그 데이터를 기록하는 형식을 통일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방어벽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라는 거군요. 네, 이 표준은 완벽한 방어벽이 아니라 조작 시도를 탐지할 수 있는 투명한 CCTV를 광장 곳곳에 설치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모든 활동이 투명하게 기록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특정 에이전트에게 갑자기 수많은 신규 에이전트들이 동시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긴다. 이건 온체인 데이터 분석으로 너무나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신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자체가 해결책이 아니라 더 나은 해결책들이 나올 수 있는 생태계의 시작점이라는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표준화된 데이터 기반이 있으면 그 위에 더 정교한 사기 탐지 알고리즘, 평판 조작을 막기 위한 보험 상품, 전문적인 감사 네트워크 같은 2처, 3처 서비스들이 생겨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더 똑똑한 AI 모델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이 똑똑해진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믿고 협력할 수 있는 신뢰의 인프라를 까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네, 맞아요. 우리는 계속 AI의 지능에만 집중해 왔는데 사실은 그들의 사회성과 신뢰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ERC 834가 지향하는 것은 특정 AI 모델이나 애플리케이션이 아니에요. 전체 에이전트 경제를 위한 공용 인프라, 즉 공공재를 지향합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TCP/IP라는 공용 프로토콜이 필요한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에이전트 인터넷을 위한 공용 전화번호이자 신용평가기관의 기본 뼈대를 만들려는 시도인 거죠. 모델의 지능이 아니라 관계의 신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뢰 인프라는 앞으로 어떤 것들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상해 보시죠. 이 신뢰 인프라가 X402 프로토콜이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자동 결제 인프라와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뢰와 결제의 만남이라 생각만 해도 흥미로운데요. 네. 에이전트들이 서로의 신원과 평판을 온체인에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작업 결과에 대한 검증, 밸리데이션까지 마친 뒤에 사람의 개입 없이 블록체인을 통해 자동으로 대금까지 결제하는 완전한 자율경제 생태계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신뢰와 결제가 만나는 지점. 바로 그곳에 우리가 상상하는 진정한 에이전트 경제의 미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에이전트 경제의 공용 인프라, ERC 834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